단순하게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에 양산 설비는 수율이 올라와야 되는 그렇죠. 문제거든요. 네. 이제 아무리 가격이 싸고 어쩌고 해도 결국에는 수율이 적당한 타이밍에 올라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공정 관리 능력, 네. 역량 네.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네. 중국은 이런 식의 테스트라는 개념이 그 테스트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죠. 많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내년에 한 8천억 정도 넘을 것 같고 수주잔고로 치면 수주잔고가요? 네. 한 25년 가면 1조 가까이 가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25년? 네네. 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오늘 뜻깊은 손님 모시고 뜻깊은 자리 마련했는데요. K배터리, 한국 2차전지 산업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업의 목소리 좀 들어보고 또 한편으로는 2차전지 산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국내 중견 중소기업들 좀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는 코너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요. 2차전지 조립공정과 활성화공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원익 P&E의 박동찬 총괄 사장님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동찬입니다. 대표님 오늘 하여튼 좀 그 회사도 잘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네. 뭐 또 현업에 계신 만큼 국내 배터리 산업 발전 양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시는 2차전지 섹터 쪽에 또 중견 중소기업들 중에 선대인 TV 나가서 우리 회사 사정 좀 알리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광고 이런 거 안 받고요. 지금 원익 P&E 쪽도 저희가 광고 받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전혀 없이 한국의 기업들 소개하는 그런 코너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원익 P&E라는 회사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 원익 P&E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필요한 설비, 활성화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이제 활성화 장비뿐만 아니라 조립 장비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그 파우치 각형의 조립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뭐 만드는 이제 공정이 크게 보면 전극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이 있는데 원래 원익 P&E는 활성화 쪽이 맞고 근데 이게 NS라는 회사하고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1년 한 반쯤 됐죠. 1년 반쯤 전에 저희가 이제 NS라고 하는 회사를 합병을 해서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도 이제 반도체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처럼 어떤 좀 그 나름대로 이 제조 쪽의 설비들이 확대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좀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좀 확대하고자 그런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NS는 원래 그 조립 공정 안에서도 좀 그 세부 공정 적용 좀 강점을 갖는 공정이 있었던 회사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 특히 파우치의 디게스 폴딩 쪽인데요. 그 쪽은 사실 화성 공정의 일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접목되는 그렇죠. 영역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회사를 인수할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원익 P&E가 가지고 있는 포메이션 공정하고 공정 장비하고의 시너지를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원익 P&E도 원래는 P&E 솔루션이었잖아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솔루션이었죠. 이른바 이제 원익 그룹의 사실은 가족이 된 셈인데 전체적으로. 자, 어쨌거나 거쳐서 원익 P&E인 상태이고 일단 원익 P&E의 대략적인 어떤 매출 구조를 현재 시점에서 보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포메이션 장비가 있고 저희들이 랩 장비라고 R&D 장비라고 소위 우리가 사이클러라고 하는 그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립 장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출 구조로 보면 사이클러의 비중이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러 매출이 한 40%좀 되고요. 사이클러 비중이요? 한 40% 정도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가 포메이션이고 그 아직은 조립이 올해는 매출이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쯤에 더 이제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러는 상당히 고무적이네요. 그 사이클러 장비가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 진입 장벽도 있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원익에서 진행하는 그 사업들 중에서 좀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네. 높은데 네. 원익 P&E가 사이클러를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 오래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R&D 설비이기 때문에 국내 연구소라든지 셀 개발하는 개발자들용으로 네. 개발이 돼서 네. 오랫동안 공급돼서 시장의 점유율이 한 7-80% 좀 될 거라고 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클러라는 게 어떤 장비를 이야기합니까? 사이클러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네. 것이 네. 배터리 셀 또는 모듈 네. 또는 모듈이 합쳐진 네. 팩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사이클을 돌려서. 네, 사이클을 돌려서 네. 이 제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예. 이거는 세계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다면서요? 네. 미주와 유럽에 있긴 있습니다. 저희 경쟁사들이. 근데 네. 중국에는 없어요? 중국은 네. 최근에 조금 이제 그런 업체들이 생기고 있지만 네. 중국은 이런 식의 테스트라는 개념이 그 테스트를 별도로 해야 한다는 개념이 거의 없죠. 많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이 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테스트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저희 국내 3사들이 하는 것처럼 네. 그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특화된 어떤 레시피로 네. 테스트를 하는 그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최근에는 그게 이제 OEM까지 퍼지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미국하고 뭐 유럽 쪽에는 좀 관련한 업체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업체들하고 그 기술적인 격차는 어느 정도인가요? 결국에는 이 사이클러 시장은 제품으로만 보면 네. 하드웨어의 성능과 소프트웨어의 사용의 편의성 네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년간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고객들과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네. 쌓아왔던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사 맞춤형 노하우.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켓시어를 한 7-80%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그런 부분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혹시 경쟁사는 없나요? 이쪽에? 소규모 경쟁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들만큼의 이런 그 규모의 양산을 해보질 않아서 다 비상장사죠, 그리고. 네, 비상장. 네. 그럼 한동안은 이 사이클러 시장은 상당히 독과점적인 지위를 누리겠네요, 계속.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진율도 좋고요.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은 제가 볼 때 이거 고객사가 또 단가 깎자고 할까봐 지금. 그런데 이게 소규모 장비다 보니 아무래도 그 한 건 한 건을 이렇게 그 단가 되게 박하게 깎지는 못하죠, 고객사들이. 특히 그 고용량의 경우에는 소위 고객 맞춤형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못 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 좀 그 차이가 있죠. 양산 제품 대비. 근데 거꾸로 보면 이게 대량 양산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리고 고객사 주면별로 맞춰서 사실은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네. 상당히 좀 인건비부터 해서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 그렇죠.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을 텐데 우리 고객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에 특화된 어떤 그런 사양들을 구현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좀 다른 양산 제품들이랑 차이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양산 라인용은 저희들이 좀 표준화를 해서 조금 더 단가를 좀 낮추고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이클러 수요는 사실은 근데 배터리 셀 쪽만 아니라 완성차 업체들도 있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수요처가 되게 다양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수요처가 왜 그렇게 다양하게 늘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도래하면서 전기차 수요가 늘면서 자동차 회사 OEM 입장에서는 뭔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배터리 제조사한테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본인들이 직접 선별도 하고 양품인지 불량품인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싶겠죠. 네. 그래서 그 수요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우리가 이렇게 사이클러로 돌려보니까 이 정도 데이터 나왔는데 좋아하고 넘겼는데 그리고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 좀 검증을 해보고 싶다 이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마켓에서의 프레젠스가 다른 어떤 장비보다도 월등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능도 그렇고 네네. 그래서 좋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원래 이제 그 좀 주력으로 해왔던 그 활성화 장비, 특히 이제 포메이션 장비 쪽은 네. 중국 업체들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또 네. 상대적으로 좀 기술적인 장벽이 낮아진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P&E 솔루션 때 받았던 어떤 시장의 평가보다도 좀 오히려 최근으로 올수록 평가가 좀 박혀졌다 그럴까요?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과의 경쟁을 어떻게 극복을 하려고 하느냐, 특히 이제 양산 장비 쪽에, 특히 포메이션 쪽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저는 약간 시간의 싸움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시간의 싸움이요? 네. 그래서 좀 제 생각이 한 1년, 2년 정도가 지나면 진실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표님 말씀하신 그 진실의 순간은 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중국 설비 업체들이 저가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가 들어오는데 지금도 보면은 해외 특히 유럽 쪽에 진입했던 중국 업체들의 실제적인 퍼포먼스가 양산장비 깔아서 실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뭐 등등 수율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등등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 플러스 품질 문제까지 막 야기하고 있거든요. 현재 그게 이제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한 사이클을 돌게 되면 단순하게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 양산 설비는 수율이 올라와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제 아무리 가격이 싸고 어쩌고 해도 결국에는 수율이 적당한 타이밍에 올라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겪고 있다고 이제 보이고 있고, 그래서 그 순간이 좀 지나면 좀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이제 원가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 수립을 해서 올해 정도가 되면은 아마 저희들이 생각했던 그 전략이 실행이 돼서 아마 내년에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내년에 효과라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러니까 지금 뭐 수주가 많이 코스트 측면에서 중국 업체 대비 불리한 점을 저희들이 극복하려고 이러저러한 안을 세워서 지금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품질이라든지 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나머지 단순 제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서드파티에서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결합을 시켜서 원가적인 측면에서도 고객의 기대에 좀 어느 정도 부응을 하고 그러면서 또 마진율도 좀 남기고 저희들의 장점을 좀 더 살리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포메이션 장비 쪽에서 그 중국 업체와의 기술력 차이가 그래도 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면 대표님. 그러니까 시중에서는 조립이나 활성화 공정 쪽은 중국 업체들하고 어차피 큰 차이 안 난다. 뭐 이런 식의 좀 시각도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같은 장비이지만 하드웨어는 같지만 그 안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를 공정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저희들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별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고요. 일부 고객들은 그런 프로포즈를 더 원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국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들여다와서 그냥 하는 것 대비 거기에다가 거기 플러스 저희들의 노하우 그걸 얹어서 제공해주기를 원하는 고객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흐름 때문인지 뭐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원래 이제 뭐 어쨌거나 그래도 좀 한국 장비 업체들을 주력으로 좀 끌고 가긴 했는데
유럽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노스볼트 같은 회사들도 그렇고 네. 예전에 뭐 중국 장비 써봤다가 네. 도대체 이게 뭐 품질 관리도 안 되고 AS도 그렇죠. 안 되고 하니까 그렇죠. 네. 중국산 써갖고 안 되겠다. 네. 네. 예. 네. 싼 게 비지떡이라고. 네. 네. 예, 그래서 그 최근으로 오면서 이제 이 한국 장비 업체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특히 네. 이제 해외 고객들 같은 경우에 유럽이 네.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네. 유럽은 자동차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네. 거기서 나온 그런 소위 말해서 엔지니어링 프린시플을 적용을 해서 네. 품질 관리의 요구 수준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GTS라고 하는데 제너럴 테크니컬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GTS의 리ኳ이먼트를 사실 그대로 들이대면 네. 중국 설비가 과연 네. 싸질까라는 의문이 있기는 해요,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그런 네. 점도 있기 때문에 네. 단순한 비교는 좀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네. 점에서.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여튼 상대적으로 기술적인 차별성이 강하지 않다고 여기는 활성화 공정 쪽도 대표님 보시기에는 중국 업체들하고 상당히 차별. 네, 네, 저희도 기술 나름대로 격차가 있다. 나름대로 우리가 생존 네. 전략을 세워서. 그러면 그 국내 업체들 뭐 예를 들어서 원익 PN이라든지 국내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장비 셋업하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배터리 업체들보다 생산의 효율성이 뛰어나고 또 향후에 가동하더라도 이렇게 가동의 어떤 효율성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럴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뭐 원익 PN이라는 회사도 궁금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그런 그 2차 전지 산업의 밸류 체인 안에서 네. 또 어떤 역할을 해서 우리 전체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이 뛰어난지 또는 강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보는 시청자들도 그럴 것 같아서. 예, 유럽의 이제 신생 업체들 이렇게 있고 보면 특히 해외 보면 국내 메이저 3사 대비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 네. 소위 말해서 일드 램프업, 그러니까 네. 수율을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네. 올릴 수 있느냐, 네. 그 역량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 그 공정 관리 능력, 네. 역량 네.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네. 예. 그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지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 스펙이 아무리 좋고 네. 뭐 이래도 네. 그 장비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네. 이제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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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은. 네. 근데 그 공정 관리 능력이라는 게 장비 셋업 할 때부터 그렇죠.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장비와 장비 간에 소위 말해서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어느 정도의 그 마진으로 서로 주고받아야 네. 이 제대로 된 아웃풋이 나오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다 있는 거죠. 많이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어느 정도의 마진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품질 관리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할 거냐, 오차 범위 안에서. 어느 오차 범위 안에서 할 것이냐, 네. 이런 얘기인 거죠. 오차 범위 안에서 네.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한국 장비 업체들이 훨씬 더 그런데 양산 개발 그렇죠. 배터리 업체들의 양산 개발에 대응하면서 네. 전반적으로 기술이나 품질 관리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또 경험치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제 혹자들은 아직도 우리가 손끝 기술에 많이 의존한다라고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험들, 노하우들이 네. 쌓여서 네. 전체 수율을 네. 이렇게 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건 단순하게 뭐 손끝 기술이라고만 해서 치부할 일은 아니고요. 현 수준에서는 네. 우선 그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 나름대로 노하우이기도 하고 경쟁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가능하면 자동화 기술도 많이 이렇게 최근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그것을 이제 네. 이게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APC라고 해서 네. 오토메이션 프로세스 컨트롤이라고 해서 오토메이션 프로세스 컨트롤. 이제 소위 말해서 APC. 네. 제어 시스템의 이제 크로즈 루프 같은 건데요. 네, 네. 계속 이제 얼마만큼 그런 오차들을 보정을 해가면서 할 것이냐. 그래서 적정한 값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찾아낼 것이냐 하는 건데 네. 그걸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그런 것들을 셋업을 해서 네. 그런 걸 적용을 해서 장비들을 돌리면 훨씬 더 선곡 기술에 좀 덜 의존하면서 네네. 장비를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런 추세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중국 업체들보다는 좀 더 뛰어난 거 아닌가요? 공정의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쌓여 있고, 네. 소위 그 데이터화돼서, 네네. 그 데이터화돼서 예를 들면은 이제 반도체에서 수율을 올리는 그런 메소돌로지를 네. 2차 전지에도 적용을 하게 된다면, 네.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네.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시도를 실제로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원익 PN이 지금 장비 중에 그런 방향으로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네. 그것이 이제 앞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려면 네. 장비가 제너레이트 해줘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네. 조금 더 정형화되고 좀 많아져야 되는 거죠. 센서도 더 달아야 되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긴 갈 거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네. 자꾸 이제 뭐 한국 업체들이 뭐 중국 업체들하고 별로 차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산업이 물을 익으면 익을수록 성숙할수록 결국은 이 한국 제조업 전반의 역량이 결국은 그 중국 제조 역량과 이 격차가 나는 만큼 저는 2차 전지 산업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들이 쌓아왔던 그런 경험치를 네. 어떻게 데이터화해서 자동화할 거냐 하는 건데요. 네. 이런 프로세스가 이제 어떻게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거냐 하는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에서 수율을 올리는 그런 메소돌로지를 네. 2차 전지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장비가 네. 소위 저희들이 고도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달려서 데이터를 정형화된 데이터들을 더 많이 제너레이트 하게 되면 그런 정형화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수율을 올리는데 네. 쓸 수 있지 않겠냐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익그룹 자체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반도체 산업 맞습니다.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제 네, 그게 이 원익그룹의 그런 반도체 쪽 노하우가 네. 2차 전지 쪽 장비 개발에 향후 양산 개발에 얼마나 접목이 될지 이거 상당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고도화라는 표현도 쓰시고 하시는데 이거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 없어요? 뭐 기밀이라서 아직 공개하기가 그렇습니까? 어떤가요? 이게 저희들이 사실은 네. 고객들께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원익의 기업 문화, 기업의 어떤 사업의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네. 이제 반도체 얘기와 반도체 사업과 배터리 사업의 어떤 시너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런 스피릿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나 몇 년 정도? 한 5년 내에 뭔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5년이 의미가 너무 먼데요. 한 2, 3년으로 좀 한번 단축해 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네. 그 반도체 산업의 역사와 네. 이 배터리 산업의 역사가 네.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비를 보면 네. 반도체 장비와 이 배터리 장비는 아직 좀 차이가 납니다. 사실 반도체 산업에 계신 분들이 보면 2차 전지 산업 장비들은 그렇죠. 네. 이게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좀 흔히 우리 이제 시쳇말로 알로 보는 느낌으로 좀 보는 그렇죠.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아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거꾸로 보면 지금 저는 이제 여러 업체 탐방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입장에서도 보면 당장 이제 막 주문이 밀려드니까 네. 캐파 구축하는데 급급해서 이제 그렇죠. 그 기존에 있던 장비 업체들하고 이제 그동안 그 캐파 구축해왔던 방식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고는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좀 뭐 예를 들면 25년, 26년 정도 지나서 네. 네. 이른바 캐파 그러니까 북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캐파도 상당 부분 구축하고 또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도 좀 생기고 하면 네. 그때부터는 진짜 이제 좀 공정 고도화 쪽에 아마 그 비용을 많이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저는 없는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네. 그때 가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진짜 한국
그 배터리 산업하고 중국 배터리 산업에서 이제 총체적인 제조 역량에서 확 본격적인 격차가 나는 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빨리 해야겠죠. 예. 그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배터리 산업에 오기 전에 네. 일하기 전에 제가 반도체에 있었거든요. 네. 반도체 어느 쪽에 계셨는데요? 파운드리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파운드리 업을 했었는데 네. 그 패스를 그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어요. 네. 한국 배터리가 중국 배터리 계속 따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네. 시작할 거냐. 네. 이 부분에서. 네. 근데 지금도 보면 네. 수요 램프업 하는 데는 네. 대한민국을 아직은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데 이게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산업이 뭐 태양광 산업처럼 뭐 중국의 발표 거라부터 뭐 2차 전지 쪽은 기술 수준이 그렇게 안 높아서 그거 뭐 중국 업체도 시크도 할 수 있는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LFP를 예를 들면 이제 저가형으로 LFP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 중국의 LFP한테 밀릴 것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LFP 배터리로 자동차 EV를 제조하는 고객사의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싼 것도 있지만 여전히 성능에서 좀 불만이 있거든요. 불만이 엄청 많죠, 사실. 당장 이제 좀 뭐 저가 차량 시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당장 급해서 쓰는 거지 뭐 그게 진짜 가성비 좋은 그 배터리 예를 들어 코발트 프리 쪽이나 이런 게 나오면 LFP도 많이 퇴색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들 시장 동향 중에 하나가 기존의 셀 제조사들이 하이니켈 베이스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약간 니켈을 약간 좀 줄이면서 약간 로우 미드 니켈을 쓰면서 미드 니켈 쪽으로. 그렇죠. 하면서 LFP보다는 약간 성능이 앞서고 가격도 좀 원가도 좀 떨어뜨리고 하는 뭐 차별화된 제품들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내려고 계획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LFP가 석권할 것이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냥 여담 삼아 말씀을 드리면 그 LFP가 휩쓴다는 것도 중국이 지금 비아디가 하도 약진하면서 그런 거고 유럽 시장도 보니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중국을 제외하고 나면 유럽 시장도 뭐 점유율이 한 2% 이 정도였다가 뭐 지금 최근에 한 4% 이 정도 올라오니까 올라왔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뭐 더블로 올라왔다 이러는데 보면은 2%에서 4%, 5% 이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 보니까 오히려 예전에 뭐 12%, 13% 점유율이었다가 6%, 7% 수준으로 LFP 배터리 점유율이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중시장이 아직은 워낙 전기차 시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글로벌 전체 중국 시장까지 섞어서 글로벌 전체로 보면 이제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온 것처럼 비춰서 그런데 정말 기술 흐름을 좀 알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더 커졌을 때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 충분히 사실 전망 가능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그 LFP가 석권한다는 아닌 것 같고 LFP에 대항하는 그 새로운 어떤 대안이 제조사에서도 나올 거기 때문에 일부 마켓시어를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휩쓴다 이건 아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LFP는 사실 ESS 쪽으로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것도 사실 근데 ESS도 요즘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쪽 그 에너지 저장용으로 많이 쓰는 거는 그러면서 이제 도심에 공급해야 되는 건 그것도 부피가 또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거조차도 사실은 저 LFP 배터리보다는 고성능 배터리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LFP가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LFP가 시장을 석권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업계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신기하게 한국에 이상하게 증권가에서만 또는 언론들만 이상하게 LFP 배터리 계속 엄청나게 막
그 위협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지금보다 더 성장을 하고 침투를 하려면 가격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한 번에 그렇게 확 되지는 않을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중간에 솔루션들이 이렇게 있어서 로우, 미드, 하이로 세그멘테이션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좀 나름대로 골고루 퍼지면서 그렇게 진입하지 않겠냐, 성장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원익 P&E가 어쨌거나 되게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당장은 보면 뭐 상반기까지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수주를 해서 매출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 반, 최근에 뭐 2년까지도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수주를 언제 했느냐에 곧 따라서 이게 시간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매출 인식이 좀 늦어지고 이래서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회계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볼까라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회계적으로 좀 매출 인식 시점을 조금 조정해서 그래도 어쨌거나 시장의 평가는 실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게 뭐 좋아진다, 뭐 좋아지는 거 알겠는데 실적은 언제 반영돼서 언제 좋아져 이렇게 너무 의문을 갖게 하면 사실 시장의 평가를 좀 받기가 좀 힘든 수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사장님, 그런데 올해 뭐 신규 수주가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한 7,500억 정도 되고요. 그 정도는 많이 됩니까? 그러면 올해 신규 수주한 물량만 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지난해 2월 된 게 있을 거고. 네, 일부 있겠죠. 올해 신규 수주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저희들이 지금 목표가 5,100억 이상 좀 될 거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제 보통 수주 잔고라는 게 이제 분기별로 또 매출이 인식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또 이제 좀 빠지고 또 신규 수주 받는 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올해 신규 수주는 5천억 일단 넘어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3분기 정도에 한 7,500억 정도면 사실 지금 지난해 매출 규모가 2,880억 정도니까 야 거의 지난해 매출을 한 2번 반 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물량을 갖고 있죠. 물량을 갖고 있는 거네요.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내년에 한 8천억 정도 넘을 것 같고 수주 잔고로 치면 수주 잔고가요? 한 25년 가면 1조 가까이 가지 않을까 지금 기대하고 25년? 그러니까 수주가 계속 늘면서 매출도 인식해 가는데 신규 수주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죠. 그 중에서 그러면 사이클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모양이죠, 계속. 올해는 유독 좀 독보적으로 높았는데요. 아마 내년 후년 가면서도 어느 정도 그 비중을 한 30% 40% 이상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년에 1조 수주 잔고가 쌓인다고 하면 한 27년 무렵에는 빠르면 1조 매출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2030년에 한 1조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죠. 그 정도 매출 규모가 나오면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좀 이 매출 인식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인건비 포함해서 이제 비용은 고정비 나가야 되니까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뭐 적자로 기록이 됐는데 연간 1조 정도의 매출이 나오기에 되면 사실 이익률도 상당하게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2030이 좀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산업의 이런 흐름이나 이런 변화의 속도를 보면 되게 다이내믹하게 발전해 갈 거기 때문에 그게 먼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조 원 매출 정도 되면 혹시 이익률을 대략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나요? 이익률이 10%. 최소 10%는 한다? 최소 10%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조 매출에 1,000억 이상 하는 회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몇 년 후에. 기대됩니다. 그게 저희가 공시를 많이 못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시 기준을 넘는 물론 수주도 있었지만 그 아래 수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무 공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렇습니다. 특히 사이클러 같은 경우는 그 워낙 이제 상대적으로 저 건수는 많지만 규모 자체는 작죠. 개별 프로젝트의 규모가 수십억에서 100억, 200억, 300억 요 정도 수준의 것들이 계속 여기저기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일일이 수주를 받아 수주 공시를 내면 되게 수주가 많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거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만 알고 그래서 원래 참 열심히 달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무 공시 요건은 사실 이제 가장 최근 회계 연도 매출액의 10%여야 되니까 그 기준을 넘지 않으면 사실 뭐 의무 공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사이클러처럼 이렇게 좀 작은 규모로 많이 들어오는 건들은 공시를 거의 못 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못 했고요. 올해가 약간 좀 특이했던 것이 신규 라인이 셋업이 되면서 신규 라인에서 나오는 셀을 테스트하기 위한 테스트 설비들 그게 사이클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수주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성장 궤도에 들어간 느낌이긴 한데 아직 이제 시장의 평가는 좀 박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일단 그렇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좀 안 좋았고 그다음에 뭐 다른 장비 업체들 같으면 대규모 수주 공시라도 좀 할 텐데 사이클러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수주 공시 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양산 장비 쪽이 조금 수주 공시하기에는 규모로 보면 좀 그래서 있긴 한데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2025년, 26년 정도의 그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배터리 3사가 캐파 구축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통 아무리 늦어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에는 장비 발주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거 앞두고 이제 지금 LG 뭐 SK 그 삼성 다 발주가 러시를 이룰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러 장비 업체들도 그렇겠지만 원익도 상당히 그 과정에 수혜를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 수주를 받고 있는데요. 수혜까지는 아니고 더 네. 받아야 되는데 아직 좀 그 정도 말씀하시면 재미없는데 좀 덜 받고 있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런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예. 사실은 네. 지금 미국 JV 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네. 지금 수주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고 PO를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